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수요일입니다. 박명석입니다. 여전히 안심할 때는 아닌가 봅니다. 어제 하루 정도 한숨 돌리게 해주더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장중에 다시 한번 매도세가 진행이 되면서 나스닥 기술주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투매가 또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지난 며칠 동안의 그 5% 폭락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지금 앞에 놓여 있는 일정들이 타이트하게 붙어 있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안심하지 말라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날린 것 같기도 하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결국 5,000선을 하회하고 말았습니다. 어디까지 떨어져야 진짜 바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걸까요? 브리핑 뉴욕을 통해서 한번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지수 마감 상황입니다. 장 초반에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장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어날 때쯤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고요. 다우 지수는 1% 하락, 나스닥 지수는 2%의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1.5% 하락했고요. 테슬라가 5% 급락, 엔비디아 1.4% 하락,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11% 급락, 일제히 지금 파란불만 켜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탭은요, 보시는 것처럼 울긋불긋한데 그래도 확실히 붉은색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이고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으로 인해서 개별적인 이슈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는 AI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가 선전을 했는데 오늘은 같이 또다시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중에서도 제일 안타까웠던 건 역시 애플입니다. 애플은 죄가 없죠. 애플이 4일 동안 하락하는 데에 있어서 죄가 있다면 하필이면 중국에 공장이 많다는 거. 그래서 지금 1위와 2위가 바뀌었습니다.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2위까지 내려오는 데까지 어쨌든 4일 연속 급락이 나왔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저는 지금 트럼프 정부의 가장 큰 모르겠어요. 실책이라고 지금 표현하면 안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게 결국 다 미국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 시점에서 실책이라고 보여지는 거는 너무 빠르게 미국에 모든 게 가능하다고 봤던 것 같아요. 이 공장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뚝딱 형성되는 게 아닌데 여전히 지금 트럼프 정부는 애플이 미국에서 다 생산할 수 있잖아라고 믿고 있대요.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애플이 하루에 하나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주가를 급락을 시키고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 정부가 그 믿음을 깨지 않는다면, 그걸 계속 가져간다면 저는 실책이 연이어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의 주가도 사실 잡아줄 수가 없는 거죠. 애플 걱정하는 게 뭐가 말이 되냐, 애플 걱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진짜 애플 걱정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주는요, 그나마 다행인 방산주 로키드 마틴이 반등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방산에 쏟는다고 하죠. have to be strong, 강해져야죠.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 강해지지 않으면 이 진짜 물릴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주는요, 이럴 때 멤버십이 왜 있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독료 받고 일하는 그런 기업들은 이럴 때 굳이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진짜 나한테 크리티컬한 문제가 아니면 넷플릭스? 모르겠어요. 잘 안 끊을 것 같거든요. 월마트? 구독? 안 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기에 가장 좀 강력하게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마트의 주가는 오늘은 참지 못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은 저가 매수를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프리미엄 미국 주식 이어갑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들어왔습니다. 오늘 수요일 순서 함께하는 US 스탁 성정모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는 그래도 좀 한숨 돌렸는데 간밤에 다시 좀 투매가 나왔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아무래도 오늘 이제 그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4월 9일 정오, 그러니까 이제 자정 00시부터 사후관세 부과한다고 하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그게 오늘 한국 시간 13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조금 뭐 기대 요인도 있다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뭐 전일 밤 사이 나왔던 계속된 이야기에 따르면은 좀 이게 관세 협상 여지도 분명히 있긴 한데 이게 서구가서 분명히 부과할 거다라고 뭐 백악관 대변인이나 뭐 USTR 무역 대표가 계속해서 그런데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확실히 시장이 그런 거에 좀 압박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S&P 500이나 나스닥이 개장 당시에는 분명히 3% 이상 상승했는데 현재 종가가 거의 마이너스 1.5에서 한 2% 사이 막 급락하면서 이게 4일 연속 현재 장중 변동성이 거의 한 5% 이상씩 이 장중에 막 그렇게 출렁이고 있거든요. 이랬던 사례가 역사적으로 1987년에 그 블랙 먼데이 당시에 있었고 2008년 금융위기랑 2020년 팬데믹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그 정도의 준하는 뭐 좀 시장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나오고 있기는 한데 확실한 거는 결국 그 1987년이나 2008년이나 2020년이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결국엔 조금 뭐 매도보다는 이제 시장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타이밍은 맞았기 때문에 시장에 그래도 약간 뭐 일말에 좀 긍정적인 관점을 계속해서 가질 필요는 있지 않나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지겠죠.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를 몰라서 답답한 마음뿐인데요. 그래도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재팬, 그러니까 일본, 한국, 뭐 대만 이런 동맹국들과는 계속해서 대화가 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맞습니다. 한국이랑 일본 같이 일단 먼저 미국한테 좀 협상을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국가들은 일단 협상 우선권을 주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좀 문제는 결국 중국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 무역 전쟁 좀 무역 재편 과정이 발생하는 것도 좀 중국 공급망 그걸 완전히 이제 세계에서 차단해 버리려고 하는 행동 중 하나인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결국에 중국은 일단 완전 뭐 한국이나 일본 아니면 또 다른 국가들이랑은 아예 다른 이제 행보를 보이고 있죠. 당장에 뭐 어제만 해도 이제 뭐 관세를 이제 미국에서 104%로 올리겠다 이야기를 하니까 중국에서도 뭐이 깨갱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한판 붙자 이야기하면서 뭐 끝까지 싸우겠다. 어차피 우리 이미 뭐 50%나 100%나 그게 그거니까 이미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한판 붙어야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결국에 이게 좀 중국 관련해서 결국 이 중국 관세 관련해서 뭔가 좀 합의나 협상 이런 게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거든요. 결국 이게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2018년 당시 무역전쟁 1차 무역전쟁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결국 그때도 이게 무역전쟁이 좀 휴전을 중간에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뭐 90일 휴전 그런 식으로 좀 그런 게 나와야 하지 않나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 계속해서 관세 이야기 나오면서 뭐 협상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도 시장에서 매일매일 이야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직접 트루스 소셜이나 기자회견에서 뭐 상호 관세 영구적일 수 있는데 협상 여지도 있다 이야기했지만 근데 오늘 또 이제 백악관 수석 대변인은 이거 관세 그대로 부과할 거고 뭐 협상 여지도 없다 뭐 그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오락가락 해가지고 현재 상당히 좀 가격 책정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또 뭐냐면은 협상을 하러 분명히 오기는 하는데 이 대표적 사례가 어제 이스라엘의 이 네타냐후 총리와 좀 이 정상회담이었거든요. 분명히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도 좀 이제 뭐 방산 같은 그런 협력도 있었지만 이 관세를 조절하려고 분명히 백악관에 날아왔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직접 외국 정상이 찾아오더라도 이 관세 협상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어제 보여줬기 때문에 확실히 조금 시장이 확실히 불확실성이 많다 그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최근 시장의 흐름 중 하나가 이 시장에 상당히 루머에 취약합니다. 이게 어제 월요일 장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월요일 장에는 막 상호관세가 90일 유예될 수 있다 이런 막 소식이 나오니까 이게 결국엔 가짜 뉴스로 밝혀졌는데 주가가 엄청나게 요동쳤었거든요. 근데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4% 관세가 이미 뭐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뭐 이제 정오에 이미 발효가 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이것도 결국 가짜 뉴스로 판명이 됐는데 이때부터도 막 시장이 급락세를 보이고 확실히 시장이 좀 이런 루머에 취약할 정도로 시장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결국 이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직접 뭐 말을 한다던가 트루스 소셜에 올리는 게 아니면은 의미가 없어진 시장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신뢰성이 많이 좀 낮아진 상황에서는 확실히 좀 대형 자금이 빠르게 들어오기에는 쉽지 않다. 그래서 시장 불확실성이 높으니까 확실히 좀 투자를 하더라도 좀 명확하게 뭐
이제 바이 더 딥을 노릴 만한 종목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경계를 하는 종목도 같이 이제 함께 가져가야 하지 않나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진짜 뭐 루머, 가짜 뉴스 이런 거 하나만 나오더라도 시장이 막 크게 막 발작을 하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 신뢰성을 많이 잃어버린 것이 트럼프 정부뿐만 아니라 시장에게도 굉장히 좀 큰 타격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 제일 괴로운 건 시장 참여자분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거든요. 어떻게 선택지를 가져가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뭐 결국 일단 좀 뭐 첫 번째 선택지 중 하나는 일단은 좀 지금은 변동성이 심한 상황에서 약간은 버티는 상황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뭐 전 세계적으로 일단 좀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빅테크 중심으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확실히 조금 뭐 이제 계좌 타격이나 뭐 손실을 보는 구간에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생각하는데 이 결국에 역사적 통계에 따르면은 사실 이번 뭐 노이즈도 어쩌면은 이 미국 경제가 정말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경제를 보여준다면은 이 결국에는 해결될 문제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지난 목요일이랑 금요일 기준으로 이제 이거래일 동안 10% 이상 S&P 500이 10%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례가 역사적으로 6번밖에 없었거든요. 이게 블랙 먼데이랑 금융위기, 그 팬데믹 이렇게 3번 있었고 이번에 이 관세 이슈 때문에 발생한 건데 결국 이 블랙 먼데이나 금융위기, 팬데믹도 이 문제를 다 결국에는 해결을 해서 올라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올라올 때 보면은 결국 이렇게 이거래일 연속 S&P 500이 10% 이상 급락했으면 한 달 뒤에 거의 뭐 100% 확률로 S&P 500이 평균 8% 상승했더라 이런 통계는 있어가지고 확실히 이런 좀 통계에 근거하면은 좀 앞으로 이제 한 달, 뭐 3개월, 6개월, 12개월 분명히 이제 좀 매력적인 수익률이 기대가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 이게 좀 더 하락했다가 올라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게 확실히 시장의 좀 두려움으로도 계속 작용하고 있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근데 이게 그래도 시장에서 좀 벗어나는 건 확실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뭐 항상 이 주식시장에 뭐 이야기를 할 때 왜 막 좀 시장에 참여를 계속해야 되냐 그런 걸 이야기할 때마다 나오는 게 뭐 최고의 10거래일을 놓치면은 수익률이 완전히 처참해진다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이 최고의 10거래일은 항상 지난 20년 동안 보면은 이 최악의 시장 상황에 다 나왔습니다. 이게 다 금융위기 때랑 팬데믹 때 그때 결국 최악의 시장 상황에서도 최고의 거래일들이 항상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사실 이번에 만약에 최고의 거래일이 나온다면은 그건 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결국 말 한마디로 이게 나오는 거다 보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을 아무도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현재 시장 참여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 아닌가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만 바꾸게 되면 이게 시장이 막 폭등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좀 상당히 좀 불편한 상황이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이제 한 가지 기대할 만한 요인이 있는 거는 이게 2018년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그때 무역 전쟁이랑 거의 현재 상황이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주가 지수가 S&P 500이 약 20% 이상 하락하면서 베어마켓에 진입을 하고 나서 바로 곧바로 반등을 했거든요. 그때도 이제 결국 무역 전쟁과 함께 긴축 발작이 발생하고 근데 그때 해결은 어떻게 했냐면 결국에 이 중국과의 무역 합의였습니다. 무역을 뭐 완전히 합의했다기보다는 무역을 좀 무역 전쟁 관련해서 휴전을 하자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좀 반등을 보였는데 과연 이번에도 일단 S&P 500 지수는 현재 이제 최고점 대비해서 한 19%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이번에도 결국에 이게 좀 뭐 해결이 되려면은 중국이랑 조금 합의가 일단 나온다던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후퇴해야 되지 않나 그런 기대를 결국엔 계속 가져야 된다. 그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이제 한 가지 뭐 희망적인 거는 이게 사실 이번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뭐 무역 관련한 이런 이슈가 있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이번 이런 사건보다도 더 심각한 사건은 정말 많았거든요. 이 미국 주식시장 역사에. 뭐 세계대전도 있었고, 한국 6.25 전쟁도 있었고, 뭐 팬데믹도 있고, 금융위기도 있고 했는데, 결국 그걸 다 이겨내고 올라올 정도로 미국 경제는 회복 탄력성을 보였으니까, 뭐 이번에도 결국에는 뭐 조금 힘든 구간이지만 계속 견디면서 참고 좀 그렇게 투자에 임해야 하지 않나, 그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공백기 동안 어떤 업종을 좀 봐야 될까라는 고민도 좀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간밤에 보험 섹터 이런 쪽이 좀 괜찮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전일 그래도 시장이 좀 뭐 꼬꾸라지는 상황에서도 이 보험 섹터는 나쁘지 않았는데 이 손해보험 섹터가 결국 이 관세에 좀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섹터입니다. 이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 결국 이제 그 물건이 가격이 상승하면은 결국 이제 그 보험료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그래서 좀 보험사들의 긍정적인 환경이 앞으로 좀 조성될 거다 현재 그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시장이 좀 뭐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보험 섹터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주택보험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게 현재 미국 주택건설업자 협회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결국 관세 부과 때문에 이 수입 건축자재 비용 다 올라가지고 이게 좀 문제가 된다. 결국 이제 건물이 뭐 망가지거나 화재나 토네이도로 망가지게 되면은 이게 재건축할 때 돈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결국 이제 주택보험업을 이제 커버하는 그런 손해보험사 입장에서는 이게 재건축 비용이 높아지다 보니까 주택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그래서 올해 이게 주택보험료가 전년 동기 대비 한 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제 관세가 만약에 이제 뭐 협상을 통해 빠르게 완화되는 게 아니라 고착화된다면은 더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 뭐 그런 우려도 확실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험 관련해서 근데 문제 중 하나는 이게 주택보험료가 상승하게 되면은 결국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시민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그 보험료를 생활비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이게 좀 소비자 지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험료가 막상 막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은 보험 기업에는 분명히 좋지만 이 미국 증시 전반에는 그렇게까지 썩 좋은 내용은 아니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동차 보험도 결국에 현재 이 자동차 관세 관련해서는 이미 다 관세가 발효가 된 상황인데 결국 이 관세 관련해서 이게 만약에 낮아지는 게 아니고 뭐 협상을 통해 조금 뭐 달라지는 게 아니라면은 결국 이 자동차 보험료가 올해 원래 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게 19% 상승할 수 있다 이야기가 나오니까 확실히 이것도 결국 기업들의 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동차 수리할 때 돈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거 다 고객한테 청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거 자체가 조금 뭐 이 보험사들한테 분명히 좋은 이슈인데 소비자 지출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다. 그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쨌든 시장에서 약간 좀 뭐 보수적인 투자자건 좀 공격적인 투자자건 확실히 이게 시장 포지션을 완전히 뭐 100% 이제 공격적으로 하기는 현재 시장 좀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뭐 방어적 포지션이나 이제 관세에 노출된 뭐 인플레이션 수혜 기업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뭐 이런 자동차 보험 1위 기업 프로그레시브나 뭐 올스테이트 같은 이런 주택보험 1위 기업 이런 쪽도 확실히 조금은 뭐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다. 그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기업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예, 오늘 이제 나이키 준비해왔는데 아무래도 조금 뭐 시장을 보수적으로 볼 때는 그런 보험 같은 기업도 좋지만 어쩌면은 시장이 약간 이렇게 분명히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기회가 맞습니다. 그래서 뭐 배틀을 휘두를 타이밍이 왔다 그렇게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 투자 심리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나이키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나이키가 최근 주가 급락세가 나타나는 거는 그 소비자 지출이 둔화될 거다 그런 우려도 있지만 얘가 결국 베트남이랑 인도네시아, 중국 이 세 개 국가에서 전체 제품의 95%가 미국으로 현재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 이 세 개 국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모두 다 고율 관세가 이제 부과됐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장의 우려로 작용하는 건데 근데 한 가지 생각할 포인트는 있습니다. 결국 만약에 뭐 베트남 같은 경우에 이제 협상을 계속한다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협상을 통해 관세가 만약에 철회된다던가 인하되면은 그 자체 이슈만으로도 일단 주가가 조금 뭐 반등할 여지가 있기도 하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베트남 관세가 현재 상황만 보면은 뭐 일단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베트남 관세가 계속해서 부과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이키가 추구하는 전략에 상당히 좀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나이키가 추구하는 게 이제 자체 브랜드가 나이키라는 브랜드가 신발을 이제 10만 원, 20만 원이 아니라 이 기업은 이제 30만 원이 넘는 그러니까 앞으로 프리미엄 브랜드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가격 인상을 어쩌면 합리화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한 이슈를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나이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 프리미엄화 전략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시행돼야 되는 거는 기존에 있는 악성 재고들을 다 처리해야 됩니다. 뭐 나이키 에어포스 원이나 에어조던, 뭐 덩크 같은 과거에 이제 상징했던 이 모델들이 지금은 완전 나이키의 몰락을 상징하는 모델들인데 이런 게 현재 나이키 도매 판매점이나 이제 소매 판매점들의 매장들 보면은 여전히 이 제품 손발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들을 빨리 다 처리를 해야 앞으로 나이키가 비싸게 팔고 싶어하는 제품들 그것들을 이제 매장에 전시하면서 제품을 팔 수 있게 되는 건데 만약에 관세 부과로 인해 이 신발 업계나 뭐 의류 업계 이쪽에 가격 인상이 전반적으로 나타나면은 나이키 입장에서는 사실 이 제품들 이미 엄청나게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조금 같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가성비 측면이 올라갈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제품들을 좀 구매할 요인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좀 가격 메리트가 생기게 된다면 나이키 입장에서는 확실히 악성 재고를 빨리 털어낼 수 있다 보니까 나이키가 추구하는 방향을 빠르게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그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나이키가 이제 관세가 만약에 장기화되면은 결국 이게 가격 인상을 좀 소비자들한테 합리화시킬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제 기존에 분명히 이제 가격을 비싸게 팔고 싶었던 모델들도 갑작스럽게 비싸게 팔면 소비자들은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나이키가 조금 완전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좀 요상한 스타일로 많이 이제 이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는데, 근데 이런 제품들을 가격을 상당히 높게 이제 책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앞으로 이제 베트남 관세 이슈 때문에 좀 더 이런 높은 가격대가 좀 소비자들한테도 좀 합리화될 수도 있다. 그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결국에 이제 나이키가 뭐 이런 이슈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확실히 이제 턴어라운드 구간에 점점 가시성이 높아지고 있긴 합니다. 나이키가 턴어라운드 전략으로 추구하고 있는 게 일단 여성 스포츠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인 진출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나이키의 전통 고객층은 남성이 67%고 여성이 33%입니다. 근데 이거 관련해서 이 의류 시장에서는 여성이 주요 소비자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 여성 소비자를 잡기 위해 올 봄에 나이키하고 이 킴 카다시안의 스킴스가 손을 잡고 나이키 스킴스라는 브랜드가 올 봄에 제품이 이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결국 이게 스킴스가 상당히 세계적으로 또 미국에서는 워낙 인기가 많고 또 마케팅 능력이 출중하다 보니까 좀 나이키 스킴스를 통해 올 봄부터 뭔가 나이키의 약간 미국에서의 그리고 여성 사업부 쪽에서 좀 가시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나이키의 또 하나 이슈가 있는 게 이거는 한 올 하반기, 올 가을쯤에 좀 예상되는 이슈 중 하나입니다. 현재 미국의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스타라고 하면 이 케이틀린 클라크라는 여성 농구 선수가 있는데, 이 관련해가지고 현재 케이틀린 클라크 신발을 이제 나이키에서 출시할 예정이 있거든요. 이게 결국 나이키에서는 이제 마이클 조던 시리즈, 조던 시리즈 이후로 최고의 이 시리즈로 케이틀린 클라크 시리즈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건데, 결국 이게 올 가을에 만약에 출시하게 된다면은 분명 이것 또한 나이키가 앞으로 올해부터 턴어라운드를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케이틀린 클라크 관련해서는 이제 아머 스포츠의 윌슨이랑도 이 콜라보레이션을 작년부터 이제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윌슨 측에 따르면은 마이클 조던 이후로 가장 경이로운 판매량을 계속해서 케이틀린 클라크 컬렉션이 보여주고 있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나이키에도 만약에 접합된다면은 확실히 조금 지금 당장 주가는 좀 쉽지 않지만 저가 매수 매력도가 어쩌면 있을 수도 있겠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이키가 이 키스라는 또 편집숍이랑 콜라보레이션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 키스라는 이 편집숍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런 뭔가 의류 편집숍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보통 이제 키스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한다 그러면 사실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라는 인증 마크가 붙는 거거든요. 5년 전에 나이키가 마지막으로 콜라보레이션을 했었는데 5년 동안 이제 몰락을 했다가 다시 부활을 위해 키스가 좀 손을 잡아준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어쩌면은 연말에 나이키 이제 턴어라운드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확실히 나이키를 좀 저가 이제 매수 측면에서 매력도를 갖고 한번 접근해 보는 게 어떨까, 그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에스탁 성정모 연구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